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광현미경과 암석의 조직에 대해서 배울 텐데 2시간에 나눠서 할게요. 먼저 교과서 46페이지에 있는 학습 목표 보면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평광현미경 이용하여 주요 광물을 식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광물의 조직과 생성의 순우관계 등을 해석하여 암석의 형성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두 가지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기.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어느 화성암의 박편 사진이래요. 박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돌 조각을 굉장히 얇게 이렇게 갈아서 프레파라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현미경으로 물체를 보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양파 세포 관찰 실험을 할 때 양파 이렇게 표피를 살짝 벗겨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 암석이나 광물도 아주 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커다란 돌덩어리에서 핀셋으로 이렇게 벗겨낼 수는 없죠. 그래서 얘를 굉장히 얇게 갈아요. 뭐 두께 0.3mm 정도로 이렇게 갈면은 그냥 보면은 돌이 불투명하지만 아주 얇게 갈면은 투명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불투명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주 얇게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프레파르트로 만든 걸 우리가 박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A하고 B하고 있는데, A는 입자가 좀 작은 부분, B는 입자가 큰 부분이에요. 얘네가 이제 보면은 스케일 바가 밑에 있는데, 요만큼 길이가 이제, 교과서 요만큼 길이가 200 마이크로미터죠. 네, 20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크기인데, 그러면 이 A하고 B 두 가지 중에서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네. A 아니면 B? 누가 만들어졌을까? 어, 정답은 B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A가 만들어졌다. 이게 화성암이라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A하고 B하고 누가 만들어지는지, 먼저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광물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광학적 성질. 자, 광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광물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아니면 광물 내부를 투과할 때, 그러니까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광학적 등방체와 광학적 이방체로 우리가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광학적 등방체 광물은 광물을 통과할 때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와서 지나가도 다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학적 이방체는 매질 내에 진입하는 빛의 속도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 빛의 속도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속도가 달라지면은 굴절을 할 수 있죠. 우리 지진파 할 때도 배웠잖아요. 네, 뭔가 파동이 속력이 달라지면 굴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광학적 이방체에서 빛이 굴절을 하는데 그냥 굴절하는 게 아니라 복굴절이라는 걸 해요. 복굴절. 굴절이 복수 형태야. 그러니까 두 개로 굴절하는 거예요. 자, 광학적 이방체 내에서 빛이 두 방향. 자, 여기 빛이 두 방향으로 굴절되는 현상을 우리가 복굴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광물을 이루고 있는 그 결정 구조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자, 복굴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광물이 방해석이라는 광물이에요. 투명한 육각형, 깨짐, 쪼개짐 할 때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 방해석 밑에 복굴절이라고 하는 글자를 딱 놓고 방해석을 딱 덮은 다음에 보면은 글자가 두 개로 보여요. 이게 복굴절이에요.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유리하고 방해석을 지나는 빛의 경로를 볼 때 유리는 자,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 빛이 한번 굴절, 나올 때 한번 굴절. 자, 이거 굴절 두 번 하니까 이거 복굴절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복굴절이 아니라 이게 복굴절이에요. 방해석으로 들어가는 빛이 진행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굴절을 두 가지로 한다는 거. 이게 복굴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복굴절을 하는 광물을 우리가 광학적 이방체 광물, 복굴절을 안 한다. 그럼 광학적 등방체 광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광학적 등방체와 광학적 이방체. 자, 여기는 이제 가운데 그림부터 볼게요. 자, A라는 글자를 방해석으로 덮었어요. 가운데 그림. 그랬더니 A라는 글자가 두 가지로 보이죠. 이게 복굴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방해석을 가지고 실험할 때 평광판으로 이제 살짝살짝 덮어주는 실험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 A라는 글자를 보면은 지금 빨간 화살표가 하나는 좌우로, 하나는 상하로 이렇게 있어. 이건 빛의 진동 방향을 우리가 표시한 거라고 합시다. 자, 방해석을 통과한 빛이 복굴절을 일으켜서 광선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때 두 빛은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빛으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 광선의 빛의 진동 방향이 이렇게 좌우라면은 또 다른 광선은 수직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자, 왼쪽 그림 볼게요. 자, 여기 까만 동그라미가 평광판이에요. 평광판의 진동 방향을, 자, 평광판을 이렇게 덮었더니, 자, 여기는 글자가 하나만 보이죠. 그런데 얘는 진동 방향이 이렇게 위아래야. 그럼 이 평광판의 슬립 방향도 위아래로 슬릿이 있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지금 빠져나왔기 때문에 A가 하나만 보이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A가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평광판을 덮었는데 여기는 위쪽에 있는 A가 보이죠. 자, 빛이 진동 방향이 이렇게 좌우예요. 그러면은 이 평광판의 슬립 방향도 좌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방해석을 관찰할 때 평광판을 이렇게 쭉 회전시키다 보면은 어쩔 때는 아래에 A가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위에 있는 A가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이따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온라인 클래스에 그 링크 걸려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아, 이게 방해석이고 이게 복굴절이구나,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광물은 광학적 이방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이 있어요. 자, 해보기인데 46페이지. 우리는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었죠? 자, 직선이 몇 개로 보이는가? 이게 원래 여기 두 개가 아니라 원래 이 선은 한 가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일 때는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복굴절이야. 그래서 이 빛의 방해석 결정을 통과하는 동안 어떻게 굴절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볼게요. 자, 정상적인 굴절 법칙을 따르는 빛과 그렇지 않은 빛 두 가지로 나뉘어서 굴절한다. 이걸 우리는 복굴절이라고 하는 거고, 직선은 그래서 두 가닥으로 보이는 겁니다. 47페이지 가면은 이제 그 평광현미경을 이용한 광물의 관찰 내용이 있어요. 자, 현미경의 구조부터 볼게요. 교과서 아래에 있는 큰 사진인데, 일반적으로 현미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런데 평광현미경은 여기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자, 여기 평광판이 두 개가 들어가요. 상부 평광판, 얘는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하부 평광판은 고정되어 있어요.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재물대가 있는데, 이 재물대가 보통 뭐 생명과학 시간에 쓰는 세포 관찰하는 재물대는 뭐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지만 보통 네모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좌우 뭐 이렇게 전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세포를 적당한 위치에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광현미경은 이 재물대가 원형이에요. 동그랗게 생겨서 얘를 좌우, 전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회전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대를 우리가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평광판을 쓰고 재물대를 회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중간에 이 부분에 뭐 버틀런드 렌즈 이런 게 있죠. 이건 평광현미경에 조금 더 광물을 관찰할 때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그런 특수한 렌즈고요. 자, 여기 상부 평광판은 여기 있는 대물 렌즈와 조바 렌즈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하부 평광판은 이 재물대 아래쪽에
조명장치 사이에, 재물대 조명장치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도록 합시다. 이걸 선생님이 좀 모형을 직접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오늘 저녁에, 오늘이 지금 4월 28일인데, 저녁에 다른 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훔쳐올 순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관찰을 하면서 선생님이 관찰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음 주에 영상을 올려줄게요. 네. 이게 정말 좀 안타까워요. 네. 이게 없다는 게 학교에.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수백만 원씩 하는데, 선생님이 전에 다른 학교에 근무할 때 그 학교에서 500만 원 주고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살짝 보고 오려고 해요, 지금. 자, 그리고 이 평광밀경의 구조를 조금 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나타낸 그림으로 볼게요. 밑에는 이제 광원, 빛을 쏴주는 장치가 있죠. 그리고 하부 평광판을 지나요. 자, 평광판을 한번 지났어요. 그러니까 빛이 평광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봤더니, 자, 여기 있는 광원은 지금 원기둥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빛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부 평광판을 딱 지나고 났더니 이 슬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한 가닥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평광현미경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시료 박편이 들어갔어요. 암석 광물 조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를 통과를 하는데, 자, 이 박편이 만약에 광학적 이방차라면은 복굴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명히 평광판을 지나서 평광된 빛,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박편으로 들어갔는데, 이 박편을 나올 때는 빛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두 가지 진동 방향으로 빛으로 나오는 거죠. 복굴절에 의해서 서로 수직인 두 진동 방향의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온 빛이 위에 있는 상부 평광판을 지나가요. 자, 위에 있는 상부 평광판을 지나가면은 이 평광판을 지나가면 이 평광판 슬릿 이 방향에 맞는 빛만 하나 빠져나오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하부 평광판 지났을 때는 이렇게 빛, 요 방향, 빨간색으로 진동하는 요 방향. 자, 이거는 빨간색, 여기 있는 이 푸른색은 그냥 진동 방향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분명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동했는데 복굴절을 일으켜서 자, 이 박편을 지났더니 두 방향, 서로 수직인 두 방향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거는 왜 빛이 또 두 가닥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밑에 있는 이 광원. 자, 첫 번째 이 광원에서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자,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표시할게요.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모든 방향을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었어. 그런데 하부 평광판을 지났더니 빛이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왔어 라고 할게요. 그런데 박편을 지나갔더니 자, 이렇게 빛이 이 방향과 박편을 지나서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자, 이 두 빛은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는 방향 두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나온 거야. 자, 이게 이제 복굴절하는 빛이죠. 그런데 상부 평광판을 지났어요. 자, 상부 평광판 슬릿은 만약에 이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자, 지금 복굴절했을 때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상부 평광판 얘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슬립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이 두 빛은 다 못 통과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진동하는 빛을 벡터로 나누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동하는 빛과 이렇게 진동하는 빛의 합 벡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슬립 방향하고 빛이 진동하는 방향이 완전 일치하지는 않아도 이 두 개의 광선이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왔지만 이 빛은 전부 다
상부 평광판 슬립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보강 간섭 일으켰죠. 보강 간섭 일으켰죠. 네, 이런 식으로 서로 빛이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섭 형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평광현미경의 원리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눈으로 보는 순간 우와, 막 진짜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는 게 평광현미경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자, 평광현미경 이제 원리는 알아봤고요. 이 평광현미경으로 광물을 관찰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볼게요. 첫 번째로 현미경으로 뭐를 보느냐? 색깔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감자 같은 게 보여요. 감자 아니고 이거는 광물 결정입니다. 근데 얘가 방향이 다 다르죠. 쉽게 말해서 얘를 지금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이, 두 번째는 여기가 있죠. 위쪽에. 자,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얘가 90도 돌아가서 또 여기 있어요. 네 번째 얘가 또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재물대를 돌릴 수 있어요. 평광현미경은. 그런데 여기서 색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이건 지금 개방니콜 상태에서 이제 관찰한 건데 광물의 색이 변화가 없다. 그럼 이 광물은 광학적 등방체 광물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빛이 통과하든지 빛의 속도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 예를 볼게요. 여기 있는 애 보면은 살짝 이렇게 새로 빛금도 이렇게 보이죠? 얘가 이제 광물 결정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점점 얘가 회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색깔이 어떻게 돼?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정확히 90도 될 때까지 요만큼 돌렸더니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 더 돌렸더니 다시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광학적인 성질 중에서 다색성이라고 합니다. 광물의 다색성. 자, 광학적 이방체 광물만 이렇게 다색성을 띠고 있어요. 평광현미경으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또 다른 관찰 모습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쭉 서서히 돌리고 있죠. 자, 0도일 때는 얘가 까만색이었어. 그런데 30도, 60도에는 밝아졌다가 90도 갔더니 다시 어두워졌도. 자, 이렇게 광물을 회전시키면서 재물대로 회전시키면서 볼 때 90도마다 한 번씩 어두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소광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90도에 한 번 어두워졌으니까 360도 한 바퀴 회전하면 얘가 4번 어두워지겠죠. 자, 이걸 우리가 소광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직교니콜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직교니콜이라고 하는 건 상부 평광판, 하부 평광판 두 가지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거 보면 알록달록 굉장히 예뻐요. 뭐 스테인링 글라스 같이 그 성당에 있는 그런 유리창 뭐 이런 거 같죠. 굉장히 예쁜 모자이크 같기도 하고. 자, 얘는 직교니콜에서 보는 간섭색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평광현미경을 통과하는 빛이 상부 평광판을 지나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간섭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능 문제나 뭐 중간고사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험지는 이렇게 보통 칼라 그림이 있어도 전부 다 흑백으로 표현되죠. 수능 문제가 이 그림이 나와요. 흑백으로. 그러면은 뭐 다 그냥 회색 계열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뭐 아름다운 이런 울긋불긋한 그림이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찬란한 색, 그러면 간섭색이에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간섭색을 관찰하는 건데 간섭색이라고 답을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찬란한 색깔이 보였다. 그럼 이거는 간섭 현상인 거예요. 네. 지구과학이 좀 이런 뭐 꿀팁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광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여기 평광현미경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하부 평광판,
회전하는 재물대에 박편 올리고 그 다음에 상부 평광판을 지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노란색은 이제 조명장치에서 나오는 빛을 의미하는 거로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 자,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상부 평광판이 빛의 경로에서 빠졌죠. 그럼 이건 개방 니콜 상태입니다. 하부 평광판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개방 니콜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 관찰할 수 있는 건 광물의 색깔 같은 거를 우리가 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광물이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때 광물이 막 어둡게 보여, 안 보여 그러면은 얘는 불투명한 광물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재물대를 막 회전하고 있죠. 이 재물대를 회전하면은 광물의 색이 좀 진해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색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색깔이 여러 가지다 다색성이니까는 빨주노 쪽파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색성은 진해졌다, 어두워졌다, 진한 갈색, 연한 갈색 뭐 이 정도 변하는 걸 우리가 다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광물을 유심히 보면은 쪼개진 방향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광물이 이렇게 빗금처럼 막 금이 가 있거든요. 그럼 쪼개진 방향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쪼개진 방향이 뭐 두 방향짜리도 있고 한 방향짜리도 있고 한 방향이면 주로 흑음모 같은 애들, 뭐 두 방향이면 각섬석 같은 애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와 여기 평광판 하부 평광판이 있고 위에 상부 평광판도 사용을 한 거죠. 이게 위에 직교 니콜 상태예요. 그리고 재물대를 돌립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간섭색과 소광. 간섭색은 이 재물대를 돌리는 순간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막 변해요. 완전 아름다워요. 그리고 소광 현상은 90도에 한 번씩 어두워지는 거. 그래서 360도를 돌리면은 총 4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현상을 우리가 소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평광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고 이런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물은 종류가 뭐 석영이야 또는 장석이야 이런 걸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제 글자로. 자, 평원미경은 개방 니콜과 직교 니콜 두 가지 상태에서 각각 관찰하는데 상부 평광판을 빼면은 개방 니콜입니다. 이때는 뭐 투명성이나 색, 다색성, 입자의 크기나 쪼개짐 같은 걸 관찰할 수 있고요. 직교 니콜은 상부 평광판을 넣고 관찰하는 건데 이때는 소광과 간섭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4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색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색성은 개방 니콜에서 보는 건데 광물의 색이 미세하게, 이 미세하다는 얘기는 진한 갈색, 연한 갈색, 아니면 진한 회색, 연한 회색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소관 현상은 직교 니콜에서 보는 건데 원래 직교 니콜에서는 평광판이 이렇게 된 하부 슬릿, 이렇게 된 상부 슬릿, 직각 방향으로 평광판을 두 개를 쓰는데 광물을 올려놓지 않고 그냥 보면은 다 어둡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상부 평광판과 하부 평광판 사이에 광물을 집어넣는 거죠. 얘가 복굴절을 하는 광물을 집어넣고 얘를 살살 돌리다 보면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뭐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소광이란 말 뜻은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간섭색은 간섭 현상에 의해서 새로운 색, 굉장히 알록달록한 새로운 색을 보는 걸 우리가 간섭색이라고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참. 광학적 등방체, 이방체 이제 따로 한번 정리할게요. 개방 니콜에서 등방체를 보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광학적 등방체를 직교 니콜에서 보면 완전 소강,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냥 깜깜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광학적 등방체는 개방 니콜에서는 내가 원래 보던 거 재물대를 막 돌려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직교 니콜라에서는 그냥 깜깜하게 보여. 이러면은 광학적 등방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개방 니콜이나 직교 니콜이나 다 어둡게 보인다. 그럼 걔는 그냥 불투명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방체 광물 볼게요.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잘 봐야 돼요. 자, 개방니코라에서 재물대를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뭔가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그때서야 다색성이 보여요. 아, 얘 그 색깔이 미세하게 진해졌다, 연해졌다 하는 거. 그리고 직교니콜에서 보면은요, 얘가 재물대를 고정해놓고 보면은 간섭색이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재물대를 회전시키잖아요? 그럼 간섭색이 막 변해요. 울긋불긋한 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빨로파, 주토파 뭐 이런 식으로 막 색깔이 연속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360도 회전하면은 4번 어두워지는 소광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광현미경으로 이제 광물을 실제로 관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흑음모인데요. 왼쪽, 오른쪽. 왼쪽은 개방니콜, 오른쪽은 직교니콜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개방니콜에서 보면 요거 있죠. 요건 흑음모 아니에요. 흑음모 여기 까만 얘가 흑음모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줄무늬 보이죠. 이렇게도 줄무늬 보이죠. 이게 이제 쪼개진 방향이에요. 그리고 얘를 직교니콜에서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전혀 다른 색깔로 보이죠. 이게 간섭색이라는 거예요. 자, 흑음모 여기 보이고요. 네. 이렇게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물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석영하고 석류석인데 개방니콜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석영이 이렇게 약간 뭐 밝게 보이지만 어둡게 보이죠. 얘도 석영이고요. 얘도 석영이에요. 개방니콜에서는 이 석영과 이 석영과 이 석영이 다 비슷한 색깔로 보이지만 직교니콜에서 보면 이 석영과 여기 있는 석영과 이 석영이 다 다르게 보이죠. 완전 재밌잖아요. 그리고 석류석도 보면은 와,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석류석에 여기 있는 이 줄무늬가 이 방향이 약간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이거는 쪼개진 방향 아닙니다. 이건 불규칙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사장석 방향은 이렇게 약간 줄무늬가 보여요. 네, 이렇게 줄무늬 있죠? 이런 게 이제 광물의 특유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감남석이에요. 개방니콜에서는 이게 지금 조그만 게 다 결정 입자 하나의 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직교니콜에서 봤더니 다 다른 색깔로 보여요. 이게 바로 간섭색이라는 거죠. 완전 신기하죠. 이게 평광현미경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게 평광현미경이에요. 완전 멋있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시험 문제 내려면 다 흑백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좀 슬퍼지는 현실이에요. 네. 자, 정리할게요. 자, 평광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광물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자, 대표적인 광물 석영, 장석, 운모, 흑운모 이렇게 봤더니 개방니코라에서는 3개의 광물이 그냥 다 투명하게 보여요. 네, 석영, 장석, 흑운모가 다색성을 봤더니 석영은 없어요. 원래 석영은 기본적으로 투명한 광물이에요. 그러면은 다색성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장석도 거의 없고요. 흑음모는 얘는 원래 투명하긴 하지만 얘는 원래 좀 까만색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색깔이 있는 애들은 진한 갈색, 연한 갈색으로 이렇게 살짝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투명한 애들은 다색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한 투명색, 연한 투명색 다 그냥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기타 특징은 석영은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보여요. 원래 투명이라서. 그리고 흑음모는 한 방향의 쪼개짐이 잘 보여요. 이게 바로 광물의 쪼개짐 특성인 거죠. 그런데 이걸 직교니콜에서 보면은 석영은 90도마다 소강. 그래서 직교니콜에서 보면 석영이 다 다른 색으로 보여요. 어떤 건 투명하게 밝게, 어떤 건 어두운 검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장석도 비슷하고 흑음모도 이렇게 비슷해요. 네. 그리고 간섭색. 석영은 원래 투명하다 그랬죠. 이렇게 투명한 애들은 원래 간섭색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뭐 장석도 비슷하고 흑음모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 영상 때문에 좀 가렸는데 굉장히 알록달록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평광현미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교과서로 하면은 46페이지, 7페이지 딱 2페이지에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48페이지로 가면은
탐구가 있는데 48쪽부터 9쪽까지 스텝 뭐 1, 2, 3, 4, 5까지 있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 탐구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탐구 활동 그 학습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학습지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